근데 이런 거에 누가 50만원까지 써? 限界まで加速する。この斬撃合わせはしまい。食らえ。これが奥義後人戦。 오래 간지는 너다. 위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 피규어입니다. 자,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죠. 뭐 자동차 역시도요, 같은 엔진 같은 플랫폼을 쓴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의 제품, 내 생에 이 로봇을 이렇게 높은 완성도로 접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예전에 숨어서 몰래 하던 슈퍼로봇 대전 A 어드밴스의 주인공 기체 중 하나이자 슈퍼로봇 대전 OG 시리즈에서 파일럿 라미아가 탑승했던 로봇이죠. 검은 기사 센티넬 바이사가, 멋짐에 악마적인 카리스마까지 더해진 검격계 기체, 이런 연출에다가 냉정한 여성 파일럿까지 더해진 흡사 무협지 단골 인기 캐릭터인 바라야 아가바라야 천마가 로봇으로 환생한 듯한 본좌급 로봇. 뭐 물론 마이너이긴 하지만요.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위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야 근데 이거 어차피 그 이전에 나왔던 센티넬 소울겐 소체시타 아냐? 그럼 뭐 똑같겠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전혀 아니더라. 더욱이 무엇을 먼저 리뷰해볼까요 질문에서는 원사이드로 밀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둘 다 만져보니까 야 이게 더 좋은데? 아니 심지어 당구간의 협찬이야. 자, 도대체 그 결과물이 어땠는지 센티넬 바이사가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그때 직구를 안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제품 자체가 스토어 한정판이라서 직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이 광인섬.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전면에서 최종 기술이죠. 오이 광인섬의 피니시 연출을 담고 있습니다. 오대검 3관과 같이 슈퍼로봇 대전 오지 바이사가, 이게 스펠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위로는 제품 타이틀, 측면으로는 풍인섬인가? 발검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다가 반대쪽에서는 검을 들고 있는 역시 최종 기술 광인섬의 시작 연출입니다. 그리고 뒷면으로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연출들, 블랙라이트 반응 등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먼저 매뉴얼, 제품의 구성부터 가동과 관련한 설명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안내문 하나가 망토 장착하는 법을 별도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스터 안쪽으로 두근두근 이번에는 파손이? 바이사가 본체, 묵직하구만. 양팔에 장착하는 블레이드인 수류조와 아래쪽으로 메인 무장인 오대검, 검자루가 추가로 2종 들어있고요. 투척 무기인 열화인, 각종 베이스, 조인트들에다가 현재질의 붉은 망토, 언제나 심플한 센티넬 베이스까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의 세팅은요, 이 망토를 주의문을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주고요, 위로 꽉 접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3개 결합부가 보입니다. 이거를 바이사가 등 쪽에 이 중앙 홈, 그리고 어깨 앞쪽으로 양쪽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는데요. 이 양쪽 홈 앞을 먼저 끼워주고 뒤를 이어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좀 더 편하게 장착이 됩니다. 다만 이게 뭐 완전히 꽉 끼워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적당히 고정되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하면 이렇게, 안테나 부활, 네, 그리고 조심해서 PG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MG와 PG 사이 사이즈로 꽤 적당히 존재감이 있으면서도 만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이것은 좋은 사이즈다. 자, 그래서 이 제품 첫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사가 설정상으로는 일단은 뭐 불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원류인 슈퍼로봇 대전 64 바이로즈 때부터요, 소울게임과는 뭐 거의 형제기라는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공개 정보에서도 센티넬 소울게임과 같은 소체구나라고 해서 딱 그 소울게임 느낌이겠지, 뻔하겠지, 재탕 느낌이겠지 싶었던 것이 일단 이 아머, 비주얼의 차이에서 오는 그 차이에 대한 체감이 굉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1번은 기본적인 디자인의 차이, 헤드부터 해서 상체 그리고 하체까지 바디 곳곳이 더 삐죽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더 뻗어 있어서 흡사 같은 계통의 업그레이드 기체 느낌까지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츠바이저 케인 또 보고 싶잖아. 그리고 2번은 색감의 차이, 블루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화이트 그리고 그레이가 주를 이뤘던 소울게임에 비해서 여기서는 메탈릭한 그레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역시 히어로는 망토다. 이 망토의 유무가 주는 차이가 또 굉장한데요. 더 주인공스럽게 그 멋스러움을 완성시켜주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로봇의 천망토 조합은 원래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 천망토는 제가 만져본 천망토 중에서도 다루기 쉽고 그 결과물 역시 만족스러워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망토의 작은 연출 하나만으로도 서 있는 자세에서조차 멋스러움이 훨씬 더 배가 되는 효과를 만끽할 수 있죠. 이런 망토는 일직선 표현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레귤러한 펄럭임을 연출하되 그 펄럭임의 방향에 어느 정도 액션과 통일성을 준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만져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메탈리카 렌즈 표현 다수에 클레오파츠는 이마 약간 정도에 불과했던 소울게인에 비해서요. 이 바이사가는 이마와 어깨에서 깊이감 있는 그린 클리어파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고급감 업에 한몫하는 부분이죠. 그나저나 이 어깨 야머는 왠지 사이바스타 날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같이 보면은 CCS 사이바스타보다 좀 더 짙은 무게감 있는 메탈릭 색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볼게요. 헤드가 야 정말 센티넬 요즘 항상 말하지만 깔끔하고 멋스러움이 듬뿍 담긴 조형과 헤드 인상입니다. 소울게임보다 더 날카로운 눈의 인상과 눈매, 메탈릭 그레이와 블루로 이어지는 마스크 디자인, 턱은 독특하게 양쪽에서 서로 붙고 있고요. 소울게임과 비슷하게 마스크 양쪽으로 수염처럼 별도 파츠가 길게 뻗어나오긴 하지만은 이 컬러의 통일감 때문에 수염이라는 인상은 소울게임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이마 클리어 파츠가 꽤 크고 영롱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헤드가 전체적으로 다 삐죽삐죽해 보이지만은 잘 보시면은 푸른 헤드에서는 뒤로 3가닥, 짙은 메탈릭 그레이는 5가닥이 앞쪽으로 붙어 있어서요. 마치 왕관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인상이 들기도 해요. 헤드 뒤로는 이런 디테일에 상어 지느러미처럼 뻗은 또 하나의 뿔이 보이고요. 아래는 스탠다드한 형상. 바디 위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 어깨 모두 메탈릭으로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고요. 듬직한 구형 메탈 관절이 디자인과도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흉부 양쪽으로는 소울게임과 비슷하게 둥근 이런 디테일에 가슴과 복부는 메탈릭 그레이로 근육 표현, 코어의 형태와 렌즈 디자인은 소울게임과 컬러만 다른 인상이 듭니다. 양옆에 뼈를 연상시키는 이 화이트 파츠들도 소울게임과 비슷하지만은 파츠마다 흰색의 면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고관도 비슷해 보이면서도 그쪽이 좀 더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메탈릭 실버가 돋보이는 고관절의 룩이 소울게임 대비 더 이뻐지고 주위 파츠들과도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깨로는 푸른 아머에 이마와 마찬가지로 그린 클리어 파츠가 박혀있고요. 어깨 파츠 위로 3개 레이어의 메탈릭 그레이 장식. 이쪽 단면 부분은 일러스트에서도 화이트입니다. 끝쪽 사이드 아머까지 존재감 있는 모습에 안쪽의 팔 상박은 메탈릭 블루와 그레이 투톤이고요. 메탈 관절에 팔의 디자인 패턴도 소울게임과 유사합니다. 다만 메탈릭 렌즈가 이쪽에만 하나 존재하고 아래로 수리조와 전개 파츠, 클로, 뭔가 성조사 단바인의 빌바인 팔 생각도 나고요. 아래로 손, 이 손등 아머에도 흉부 장식 패턴 비슷한 부분이 작게 4개 붙어있고요. 구형 손목 관절에 전지가통 손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로 와서 허벅지와 측면의 장식, 이쪽은 중앙 선에서부터 양쪽 컬러 구분이 되어서요. 조금 더 뭔가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고 허벅지 끝으로 무릎의 위쪽 관절, 무릎으로는 존재감 있는 칼날이 보이고요. 이 칼날 그레이 부분도 종아리와 일체감 있는 컬러입니다. 소울게임에서 둥근 파츠였던 무릎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가 좀 더 침식했다. 발목 끝까지 메탈릭 그레이 파츠, 발, 앵클 아머는 끝쪽으로 이렇게, 아머 끝으로 이렇게 한 쌍의 뿔 같은 디테일이 또 뾰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발의 형상 자체는요, 끝이 약간 날카로워진 부분을 제외하면은 소울게임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메탈릭 그레이에 발바닥은 이렇게 패턴 보실 수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종아리의 버니어, 든든한 무릎의 라쳇 관절, 허리와 등 뒤로 추가 버니어 표현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울게임 대비 컬러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특히 메탈릭하게 완성이 된 이 모형으로 보면은 더 묵직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날카로운 바디 곳곳의 디자인은요, 검격계 기체라는 인상을 더 강화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 로봇의 헤드가 정말 카리스마가 넘친다. 가동 보겠습니다. 1차로 이 헤드만 골관절을 이용해서 앞으로 뒤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헤드 좌우 스윙도 가능하고요. 회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차로 헤드와 목 연결 부위 관절에서 한 번 더 앞뒤 움직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는 앞뒤로만 스윙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고, 그래서 둘만 조합해도 약간의 거북목이 되긴 하지만은 마지막 3차로 이 목 전체가 한 번 더 앞뒤로 스윙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헤드를 움직여줄 수 있고요. 어깨 아머는 골관절 플러스 축이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전체를 살짝 좌우로 스위프트 하면서 높낮이도 약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몸쪽으로 움직일 때는 이쪽에 마찰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골관절에 있는 만큼 전후로 입체적인 움직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쪽 구형 관절을 이용해서 앞뒤로 입체 가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여기 마찰에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팔 옆으로 가동은요, 구형 관절에서 일단 한번 들어줄 수 있고, 다음에 아머 측면 파츠도 들어주고, 이 팔을 쭉쭉쭉 살짝 한 번 더 돌려서 쭉, 네, 이렇게 두 움직임을 조합해서 꽤 크게 옆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 움직이면 이렇게 90도 정도에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구조이죠.
팔 상박의 회전 가능하고요. 하박은 이중 구조인데 관절 아래 바깥쪽 암호가 좀 뻑뻑하게 다시 한번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관절이 좀 더 노출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팔꿈치를 굽혀줄 때 노출이 덜 된 상태에서 굽히면은 한 번, 두 번 해도 이게 돼요? 싶지만은 방향을 맞춰서 굽혀주면은 더 다이나믹하게 굽혀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관절 구조는 같은데요. 이번에는 팔을 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암호가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소울게임 때처럼 완벽하게 굽혀주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대신 뭐 그때처럼 빡빡하진 않아요. 그리고 손목에도 어깨처럼 구형 관절이 있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전지가동 손의 일왕 센티넬답게 엄지손가락 스윙에 2개 관절 움직임, 나머지 손가락도 각각 2개 관절 움직임에 좌우 펼쳐주기, 약간의 회전 등등 완벽한 전지가동 무브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음 바디는 숙여 보면은 이 복부에서 앞뒤로 꽤 크게 스윙이 됩니다. 회전은 허리 아래에서 좌우로 가능하고요. 이 상단 흉부에서 좌우 허리를 스윙해줄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이쪽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고관, 스커트 쪽은 양쪽 모두 더 벌려주기, 위아래로 스윙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만지다 보면 다리가 자연스럽게 밀어 올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에 든든해 보이는 이 고관절에서 이쪽도 살짝 돌려서 올려보면은 여기는 뭐 다리가 쫙쫙 찢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신 다리 앞으로 가동이 쭉쭉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올려줄 수 있고요. 무릎은 라쳇 관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릎 끝까지 굽혀줄 수 있습니다. 메탈 라쳇 관절이고 라쳇의 클릭 폭이나 경감도 훌륭한 편입니다. 고관절 부분에서 허벅지 회전이 가능하고요. 발목은 앵클아머 움직임에 이 발이 그냥 움직여 보면은 뭐 일단 이 아래 볼관절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 스윙을 해봐도 역시 볼관절에서 움직이면서 이거 뭐야 생각보다 덜 움직이는데 싶을 수 있지만은 센티넬이라니까. 이 재밌는 게요, 이 발목 관절 안쪽에서 관절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걸쳐서 발목에 접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발의 회전은 볼관절에서 좌우로 가능하고 발 앞꿈치에서 위아래 움직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의 느낌은요, 막 변태적인 엄청난 가동률을 자랑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닌데 부분 좀 더 고급진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뾰족뾰족해서 조금 만지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 대륙제처럼 끝이 막 아플 정도로 처리된 건 아니라서 생각보다는 만질 때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각 관절의 강도, 전가동 손의 내구성 등등은 소울게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망토도요, 천재질에 안에 스트링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스트링의 강도나 망토 포징의 편의성도 좋았고요. 뭐 액션에 맞춰서 툭툭 접어주면은 꽤 쉽게 형태의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던 점이요, 그냥 포즈 대충 아무거나 잡아도 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포즈를 잡아도 멋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게 짱짱한 강도나 너무 어렵지 않은 난이도와 맞물리면서 좀 더 멋지게 포징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저런 포징을 더 잡아보고 싶고 포징을 잡은 다음에도 더 디테일하게 포징 잡아보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가동을 얘기할 때는요, 가동률, 가동의 강도, 가동의 편의성 이 정도까지만 주로 얘기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계속 가동하고 싶게 만들어주는가. 이 부분이 라쳇발 이런 거 없이도 요 근래 만져본 제품 중에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쫀쫀하고 결과물이 맛이 있다. 뭔가 가동이 차오는 장원영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요, 소울게임과 마찬가지로 블랙라이트 발광 기믹이 있습니다. 먼저 이마를 비롯해서 어깨까지 이 클리어 파츠에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반응을 하고요. 뒤쪽 어깨 아머도 빛에 반응하고 있고 복부와 양쪽 팔의 메탈릭 파츠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 이 바이삭의 눈도요,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붉게 더 빛이 나는 구조라서 뭐 LED는 아니지만 대신 고장날 일이 없는 것이 장점인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약해지긴 하죠. 뭐 적당히 갖고 놀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액세서리 보겠습니다. 원거리 투착 무장인 열화인, 끝에 클리어 파츠로 고온의 그 임팩트 효과를 연출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블랙라이트 반응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본래 이 클리어 파츠를 뺀 기본 쿠나이를 빼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별도 클리어 파츠에 열화인을 이렇게 끼워서 손에 있는 홈에 장착함으로써 준비 자세를 연출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클리어 파츠에다가 일렬로 쭉 열화인을 꽂아서 스탠드에 세워주면은 이렇게 투척하는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팔에 장착하는 근접 무장인 수류조화는요, 한쪽에 3개씩 총 6개의 긴 블레이드가 되는데 손목 끝에 원래 있던 이 클로 파츠를 떼고 이쪽으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얼핏 클로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요, 끼워줄 때는 이 홈의 모양을 잘 보시고 여기 맞는 파츠로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무장인 오데검. 적당하게 한 손과 양손 사용이 가능한 바스타드 소드 계열의 무기죠. 디폴트로는 검집에 항상 넣고 다니는데 이런 입체적인 검집의 디테일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끝쪽에 그립, 이 검은 양쪽에 크로스가드를 펼쳐서 발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검날은 화이트, 중앙은 실버로 처리하고 있고요. 끝쪽에 그립 부분은 빼낸 다음에 이렇게 돌기가 있는 그립이나 양손잡이용 그립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의 이 크로스가드 쪽은요, 잘 보시면은 이게 한번 확장이 되는 구조거든요. 양쪽 다. 그래서 검집에 고정할 때는 이걸 끝까지 밀어줘서 고정, 확장하면서 해제해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큰 불만 없이 갖고 놀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바이사가의 최종기인 피니시 준비 자세의 양손 그립은 좀 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대충 걸쳐서 폼은 나오는데 안정적으로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위 광희섭. 네, 이렇게 센티넬 바이사가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아는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는 맛은 아는 맛인데요. 백호가 다르고 맛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코스 요리의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었던 반전의 제품 센티넬 바이사가였습니다. 비록 같은 소체를 지니고 있었지만요, 비주얼 측면에서, 가동의 안정성 측면에서, 망토와 퍼포먼스 결과물 측면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전해주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충 잡아도 멋진 폼이 나오는 차오르 같은 가동 덕분에 계속해서 더 멋진 폼에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제품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아는 맛의 제품은 비슷하게 나왔을 때 살짝 평가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처럼 완성도를 더 높여줬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매우 만족스러웠던 경험. 로봇은 멋이다. 그리고 이 로봇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었다는, 정말 상품과 가격을 떠나서 원작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돋보였던 제품.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6점입니다. 피규어 프로페서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